보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일도 부분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저희 문제 풀면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이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고요. 요거 여기 학생이 피가 생긴 요거는 이제 밀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온, 위에 있는 거는 염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의 밀도, 즉 해수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무겁고 가벼운지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자 굳이 이 둘 중에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수온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온이 1도 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염분이 1pSS에 변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영향이 크냐? 수온이 1도 변하는 게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먼저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좀 여러 개의 이제 해수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볼 약간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 ST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ST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총 네 가지의 정보를 주는데, 첫 번째는 수온이랑 염분,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을 여기다가 찍으면 알 수 있는 정보가 세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여기 이 지점에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내가 가서 막대기를 꺼서 측정한 해수의 수온은 이렇고요, 염분은 이렇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X축 Y축이 수온 염분이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그려져 있는 빨간색 선들은 뭐냐? 등밀도선입니다. 등밀도선. 자, 무슨 얘기냐면은 밀도가 같은 곳을 이어놓은 거예요. 아까 뭐 등수온선, 뭐 등염분선 이런 것처럼 밀도가 같은 곳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향성이 어떠냐면은 수온이 낮아질수록 염분이 커질수록, 즉 우측 하방으로 보통 갈수록 이 밀도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야. 자, 여기 보시는 숫자가 옆에 1.02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상 위에 점이 찍혀져 있으면은 이 측정한 해수의 밀도는 1.026g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이렇게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유의할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밀도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뻘로 솟아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어떤 거 많이 물어보냐면은 자, 서로 다른 물 덩어리자, 앞으로 제가 수괴라고 할 겁니다. 물 덩어리라고 해서 A라는 수계가 있고 B라는 수계가 있는데, 자,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얘네 둘은 항상 밀도가 같을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이 ST 다이어그램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 같은 밀로 섞었다고 했을 때 이 둘을 혼합했을 때의 물이 갖는 성질은 딱 이 중간 지점의 성질을 가져요. 직선상의 중점을 이게 된다는 소리다. 자, 근데 이 중점이 지금 1.026 이렇게 빨간색 돼 있는 곡선 위에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해수를 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근데 발만 없으면은 반반 섞는 거예요, 두 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가 반반 섞으면은 커지더라. 같은 밀도를 섞으면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읽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희 처음 봤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수직의 어떤 수용 문구로 이런 식으로 ST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우리가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온도 일단 Y축에 있고 그 다음에 X축에 염분 데이터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온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으면 얘는 수온이 변하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염분이 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이쪽 혼합층의 두께가 몇 미터니?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근데 혼합층이 가지는 온도점의 특징이 있었죠. 온도가 거의 같게 유지된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온도가 거의 같게 유지되는 두 점이 이 0m에서 50m 사이 이 지점이 지금 온도가 거의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관측한 지역의 해수층의 두께는 50m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8.5m, 50m까지 수온이 거의 안 변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두께는 몇 미터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잘 모르겠으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수온 공포로 떠올려 보세요. 자, 수온약층이 끝날 때도 수온이 일정히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안 변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점이 모여 있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200m 이후부터 거의 수온이 변하지 않죠. 깊이가 내려가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수온약층의 두께는 이 혼합층이 시작되는 50m부터 200m까지니까 약 150m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왜 150m인지? 자, 마지막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100m에서 200m랑 300m에서 400m랑 두 구간 중에 밀도 변화가 누가 더 크냐라는 걸 물어봤죠. 자, 밀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 여기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섞어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수온 연분에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등밀도선, 즉 밀도가 같은 곳을 이은 선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칸당 0.001 정도 단위를 가지는데 이건 문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우선 100m에서 200m 타요. 그 선을 하나 건너 띄웠죠, 그렇죠? 자, 근데 300m에서 400m는 선을 한 개도 통과하지 못했어. 그 말은 밀도 변화가 이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 등밀도에서 통과된 개수가 많을수록 밀도가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m에서 200m 구간이 밀도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뜻해죠? 자, 여기 A 염소 문제에 있는 것들, 나머지 안토 문제들 좀 더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성질은 직선의 중점이에요. 그 중점이 밑에 있으니 그래서 크다. 그거는 단정질 수 없어요. 비율에 따라서 다르죠. 다시 한번 보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100m랑 200m랑 밀도가 차이가 지금 이 정도 보면 100m랑 200m 사이고 등소리 사이 얘를 기준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파악을 해보면 이 정도가 좀 떨어지네. 이 정도가 안 되네. 이 정도 차이 나. 근데 3점이랑 400m 보면은 거의 1.017하고 등밀도는 두께가 매우 가깝다죠. 그러니까 특정 등밀도 기준으로 쓰러진 거리가 많을수록 두 지점이 크게 밀도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 이거 한 칸 같은 경우 밀도가 똑같은 우주나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모여 있으면은 이 한 개 기준으로 떨어지면서 밀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해주시면
1분 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3번부터 보시면, 자, 우리나라 동해 어느 해역에서 해수 0m부터 200m의 특성을 A와 B식이라고 했고 각각이 2월 혹은 8월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2월에 측정을 한 건지 8월에 측정을 한 건지 가장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뭐냐? 표충수원부터 보면 됩니다. 자, 봐봐. 2월은 우리가 확실히 겨울이라는 거 알고 8월은 여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0m의 수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온도가 더 상대적으로 낮은 게 이 B이기 때문에 얘가 2월에 해당하는 자료고 8월이 A에 해당하는 자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층수온은 대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대기의 기온이 높으면 수도 높게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가장 편하게 판단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희가 2월, 8월 구분을 했고, 자, 이거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해수 밀도는 표층이 깊이 200m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0m는 이쪽에 지점이 있고 200m는 이쪽 지점인데, 자, 등밀도선, 이 ST 다이어그램에서 등밀도선은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더 크다이기 때문에 표층이 더 크다 해서 기억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2월이다. 이건 이미 판단했고. 자, 그다음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표층이라는 건 여기 0m 시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용해도는 제가 기체 용해도는 뭐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온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는 깊이에 따라서 또 말씀을 드렸다면은 당연히 기체 내과에는 녹는량이 온도에도 좌지우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는 녹을 수 있는 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온만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수온이 A가 높기 때문에 거꾸로 용해도는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A가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정답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이거 4번이랑 같은 유형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푸신다고 했을 때 머릿속 수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게 북방문지 남방문지를 압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표층수온은 대기의 기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8월달이 여름인 거는 북반구야. 만약에 이적이 남반구였다면 8월달이 거꾸로 수온이 낮고 12월의 기온이 높았어야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여름에 8월달쯤에 온도가 높고 12월쯤에 온도가 낮은 북반구의 경향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북반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납득되죠? 그다음 니은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2월이 더 두껍냐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수직으로 보았을 때 8월이랑 2월이랑 비교해보면은 수온이 변하는 곳이 8월달이 더 이 표층부터 수온이 쫙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월이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디귿 보면은 수심 100m에서는 유효차가 거의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자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료에서 지금 100m 선이 달이 어떻든 계속 수온이 쭉 일정을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산소
산소의 기체 용해도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량 이 그래프 경향성을 알 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산소에 해당하는 그래프고 B가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여러분들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지금 A랑 B랑 여기 시켜줬는데 어느 값을 읽어야 되는지도 이 위아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기억은 B보다 용해도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절대적으로 녹을 수는 최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구간에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녹는 더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용해도가 크다고 해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A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생성된다.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D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 극지방에서 내려간 해수가 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해수에 의해서 산소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지극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온 부분. 여긴 여러분들이 거의 아는 내용인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설명 못 들었을 만한 내용까지 설명하고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수월할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처음 보는 프로젝트 에크만 수종이 뭔지, 두 번째 대기대순환 세포, 뭐 헤들리 순환, 패럴 순환, 극순환 이런 거 모형 다시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래서 얘네 때문에 나타나는 지상풍 때문에 핵심 흐르는 게 왜 생기는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에크만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공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부는 것 때문에 이 바닷물이 움직여 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바람 때문에 이동해가는 물이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다고 하면은 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화성의 방향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바닷물이 이동해 간다라는 게 이 에크만수동의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반구마다 조금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해수가 움직여가는 방향이 다른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 90도로 해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은 오른쪽 90도 방향을 평균적으로 해수가 이동해 간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딱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자, 요걸 이제 대기대순환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여러분들 왜 일어나는지 알죠? 자, 원래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자, 지구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각 이동마다 태양빛에 들어오는 입사량이 달라요. 어디 쪽으로 갈수록 입사량이 많죠? 상대적으로 태양에너지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적도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듯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적도 쪽으로 갈수록 많은 경향성을 띠게 돼요. 자, 그 말은 뭐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도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위도 지역보다는 더 뜨겁잖아요,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승기류가 항상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보다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기압이 항상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대로라면은 큰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기는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 결론을 알아? 실제로 안 이렇죠, 그쵸? 왜 그래요? 원래 세 개로 쪼개 있잖아. 1, 2, 3, 세 개로 쪼개 있잖아. 자,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가 자,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자, 이렇게 단면을 그렸을 때, 자, 이네 모형대로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자, 아니라는 걸 알아. 왜? 전압력이라는 것 때문에. 자, 전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건가요? 자, 지구는 구리 때문에 항상 모든 시점이 24시간마다 360도로 돌아. 자, 근데 내가 자, 이 가장 이 원의 지름이 넓은 곳 이곳을 한 바퀴 360도로 도는 거랑 그 다음에
이곳을 360도 도는 거랑 누가 더 많이 걸어가야 돼요? 얘가 더 많이 걸어가야 되잖아. 그 말은 이 지점이 움직이는 속력이 이 지점이 움직이는 속력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거야. 자, 조금만 물리를 할게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점의 물체가 가지는 A 물체라고 할게. A 물체가 가지는 이 X 성분의 속력이랑 B 지점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이 X 성분의 속력이 크기가 두 개가 틀려요. 여기가 커. 자, 그러면은 A 지점에 있는 애를 뿅 하고 위쪽으로 쏘면은 이 X 속력의 성분을 가지고 그대로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땅바닥이 점점 갈수록 X 성분의 이 속력이 줄어드네. 그러면 땅바닥이 마치 얘를 앞질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느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물체가 휘어서 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겉보기 어떤 차이 때문에 전향력이 휘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이렇게 불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직접선을 크게 두 개가 나뉘었죠. 여기가 헤들리 순환, 여기가 극순환하는 세포가 생기는 거였고, 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에 헤를 순환하는 애가 생겼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덮어 써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적도부터 해볼게요. 자, 적도는 무조건 일단은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생길 거야. 자, 근데 얘가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다가 점점 미도선을 평형하게 되고 그 공기가 열을 다 내뿜게 되면은 평형에 불다가 이런 식으로 하강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헤드리죠. 처음에 얘를 만들어준 애가 누구예요? 상승기류가 만들어준 거야. 자, 극순환은 거꾸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얘가 먼저고, 그러니까 얘가 원인인 거예요.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변 지역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이게 상승기류가 생기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바로 극순환이었어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이 둘 때문에 30도 지역에서는 하강기류가 있고 60도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있는데 이 바람이 지금 단면으로 가서 그렇지, 우리 앞에서 고기압 저기압 배울 때 고기압은 주변으로 바람이 퍼져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당연히 바람이 불겠지만 위쪽으로 당연히 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저기압이 상승기를 발달하는 데 있네?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낑겨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배운 패럴 순환이었어요. 반대순환이라고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이 세포를 왜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있느냐? 앞에 지금 횟수가 왜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어. 고기압이 있으면은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 하강기류 때문에 밑으로 이제 부는 애는 우리가 앞으로 특별히 우연풍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하강기류 때문에 생긴 거야.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편서풍도 30도대에 생기는 이 하강기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쪽 이 극지방에 있는 극동풍으로 왜 생기냐? 여기 있는 하강기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상에서 부는 큰 규모의 바람이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승기류, 하강기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방향을, 물론 나중에 많이 그리면 외워지시긴 하는데 왜 무역풍이 이 방향으로 불고 회성풍이 이 방향으로 불어가는지는 이 하강기류랑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좀 헷갈려요. 방향으로 외우려고 하면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G1이니까 여러분 고이니까 난방구도 이제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자, 난방구는 이 고기압에서 바람방이 불어나가는 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인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하강기류 똑같이 발달할 거 아니까 풍향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쉽네. 그래서 풍. 그리고 극도풍은 여기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표층이랑 이게 몇 연관이 있느냐?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해수는 일단 바람 영향 받으면은 북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 부는 방향이 오른쪽 90도로의 이 해수가 이동을 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분다라는 거는 바닷물도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고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이때 평균적으로 오른쪽 90도로 이 물들이 이동을 해간다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해수들이 이동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해류들 같은 경우에는 미도선과 거의 평행하게 흐릅니다. 여러분들 아열대 순환할 때 배운 대표적인 해류 이렇게 흐르는 애가 누가 있었냐면은 북태평양 해류가 있었고 이 밑에는 북쪽도 흐르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방향성이 남반구에서도 나타나고 태평양이 아닌 바다에서도 뭐 이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생긴 표층이를 우리가 따로 뭐라 부르냐면은 앞으로 취속류라고 부르고 바람이 불어서 생긴 해류다라고 취속류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양쪽에 대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도는 거 있었죠. 자, 우선은 이 아열대 순환의 스타트는 이 두 놈이야. 얘네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애도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는 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는 왜 생길까요? 양쪽에 대륙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배우셔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 부딪히면 위로만 가는 흐름이 있어야 될까? 아니지. 아래로 가는 흐름도 있어야겠지. 이렇게 아래로 가는 흐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도와 0도보다는 조금 위쪽이 60도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북방구선 시계 방향을 이렇게 그리면서 순환하는 이런 순환을 우리는 앞으로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한 이 대기대순환 사건으로 다 그려져 있고요. 자, 근데 이게 표층이랑 뭐가 관련이 있냐면은 얘네들의 상승 기류 혹은 하강 기류들이 이런 식으로 지상풍이라고 하는 우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애들을 만들게 되고 이런 애들을 지속적으로 불게 되니 이런 식으로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들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실질에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는 북태평양 북쪽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1, 2, 3 태평양에 있는 아열대 순환 해류들, 그 다음에 대서양에 있는 아열대 순환 해류들 명칭 정도 여러분들은 익히 두셔야 됩니다. 그래, 해류 이름을 당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위아래로 흐르는 애들은 왜 흐른다고요? 대륙이 부딪혀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부는 해류들 만들어진 해류들 제가 말씀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난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막연히 따뜻한 물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올라가는 방향을 가지고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놈,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놈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는 지역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해류니 그래서 수온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따가 한번 보고 여기 유형 1, 2 자,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1, 2 지금 2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좀 같이 볼게요. 이름 쓰는 거니까 단순히. 자, 위도층으로 보시면 되시고 A는 어떤 세포입니까? 얘는 이름이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쉬울 거고. 자, 이 A 세포, B 세포와 같이 만들어내는 지상풍이 뭐가 있습니까? 자, A랑 B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우연풍이랑 편성풍이 있었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B랑 C가 만들어내는 애는 뭐가 있었냐면은 편성풍, 얘는 극동풍만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뭐 B 안 적으셔도 A, C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보통 끼어있으면 같이 설명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이거는 앞에 조금 이름을 좀 보고 찾아서 적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거 갖고 온 거고요. 자, 이거는 밑에 이제 남태평양의 해류고 A는 이름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고 그 다음에 B는 페루 해류 그 다음에 C는 남극순환 해류입니다. 앞에 이름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A만 알려고 나머지 B, C는 한류예요. 자, 우선은 A랑 B는 쉽게 난류한류 구분할 수 있어요. 위로 고위도로 가느냐 저위도로 가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 근데 이 남극순환류라고 하는 애가 한류라고 하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C류는 어떤 원인에서 형성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자, 얘 보면 지금 미조선이라는 거에 평행하게 그려져. 그럼 그때는 두 번째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남극순환류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흐르는 무드대가 지금 보시면 막 60도 이쪽에 보면 눈이 잘 가거든요. 그럼 극동풍이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 사실 C는 어떤 애에 의해서 형성되는 애냐? 편성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애예요. 자, 왜 그런지 납득을 해보세요. 자, 우선은 30도 때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 편성풍은 빠져버릴 거야. 자, 근데 우리 남반구에서는 이 물이 움직여가는 방향이 오른쪽 90도가 아니라 왼쪽 90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극순환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극동풍이었으면 거꾸로 이 해류가 만들어졌어야 돼. 그래서 남극순환류는 편성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구나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들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A, B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죠. 그쵸? 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는 왜 저렇게 생긴다고 했죠? 대륙 분포에 의해 해류가 위아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2, 3, 4, 5번 뒤에 넘겨서 풀어보실게요. 하고 우리나라 해주까지 설명하고 그러고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 3, 4, 5 풀어보세요. 시간은 5분 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2번부터 보시면은, 자, 요거는 그림 보고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은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자, D는 무슨 얘기냐면은 적도랑 북위 30도 부분, 즉 이 부분에서 남풍결의 반향이 분야라고 했는데, 자, 다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풍향은 불어오는 쪽을 보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여기 시점 기준 여기 안에 지금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렇죠? 화살표 북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남풍결의 바람이 아니라 북풍결의 바람이 분다라고 바꿔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 미국 60도 부근은 가열에 의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열이 아니라 냉각한 공기가 따뜻해져서 상승해 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에 의한이라는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3번은 자, 우선은 D랑 B는 이두선이랑 나란하게 동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걸 일단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역풍대에서 생성된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봤던 남극순환유죠, 그렇죠? 이 남극순환유는 편서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를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자, C에서 측정한 수소가 용중산소량은 N이라고 올라갔는데 지금 하나는 A, 하나는 C에서 측정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C는 지금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은 고緯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대수기 때문에 저緯도에서 올라가는 애보다는 수온이 더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관측 자료가 C에 매칭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도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열대 순환, 즉 무역풍이랑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진 해류의 순환은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거꾸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북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이 어디 방향으로 일어나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시도는 남태평양이에요. 야, 앞에 붙는 북이냐 남이냐는 북반구에 있는 애냐 남반구에 있는 애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적도 관리란 말을 조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적도 관리라는 건 뭐냐면 적도 부분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해류를 얘기해요. 자, 우리 그냥 이 평행 아이언트 순환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방향을 거스르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가는 이 친구가 적도 관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요인에도 생성되는 데냐면 바람이 아니라 해수의 경사에 의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을 단면을 쭉 갖다 그려보면 해수 경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왜 그런지 납득이 될 거야. 바람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해수가 다 죄다 왼쪽으로 몰려온 거야. 그래서 서쪽에 해수가 이렇게 고여있게 되고 그 고여있는 애들이 다시 경사를 타고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도 반류가 아니라 C는 아열대 순환을 이 위에 있는 A, B,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 세 개들과 아열대 순환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여기 그려뒀던 거 거꾸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어떻게 이제 이 바람이 불어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끄다 우리나라 해류 말씀드리고, 정답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냐? 자, 우리나라 모든 난류의 근원은 북태평양 해류에서 바로 이 쿠로시오 해류가 근원이 되는 난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난류들은 누가 부모다? 바로 이 쿠로시오 해류가 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도 물론 존재하긴 하는데, 자, 한류는 주로 이제 여기는 위에 올라갔던 데가 차가져서 도로 내려와서 여기는 조그마한 연안류라고 한류가 있기는 한데, 자, 다른 바다에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한류는 뭐가 있냐? 바로 이 북한 한류가 있어요. 이거 말 들어봐서 알 거야. 그래서 더 위쪽에 있는 연해주 한류가 뿌리가 돼서 북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는 한류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난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조경수역이 생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왜 조경수역이 안 생깁니까? 다른 성질가는 한류가 내려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인 거야. 여기서도 왜 한류라 이 중국 연안류를 별도로 한류라고 분류를 안 하냐면은 이 올라간 해류가 거의 온도차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기만 하기 때문에 꼭 한류라고 콕 집어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만 빠르게 풀어보고 이건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고 싶은 그대들을 위해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기억부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게 쿠로시오 해류죠, 그렇죠? 일본적으로 통달하는 이 친구가 쿠로시오 해류고 이게 우리나라 모든 난류에 근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말려졌지. 자, 영양 종류는 얘는 소금기가 아니고 얘는 플랑크톤, 동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으면 얘는 못 살기 때문에
염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C에서 이 영양 공급이 풍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앞에 정리가 돼 있으니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와 C가 만나는 수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상대적인 난류랑 한류의 세기 차이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난류가 여름철에 더 세게 이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수역부터 위쪽까지 밀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행 지그시 정답입니다. 가장 뒤에 6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시라고 제가 따로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풀어오셔야 돼요. 고민해보시고 이 숙제는 어렵때 마치 앞에 나가시면서 워크로 마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